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네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매주 발표하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은 0.1%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하면 매매가격 지수는 0.01% 하락을 했고, 전세가격 지수도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이제 동일한 상태고, 서울 및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도를 보고 이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1등이 이제 세종시예요.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죠. 0.66% 상승을 했고, 대전도 0.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가 0.12%, 부산이 0.17%, 대구가 0.15%, 충남이 0.14% 상승을 했는데, 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상승률 1위였는데 청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포함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이번 주에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중저가 단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3법 이제 시행이 되고, 코로나 이제 재확산 우려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이제 둔화가 됐고, 일부 고가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이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가 녹번동, 불광동, 신축 위주로 은평구가 0.03% 상승을 했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묵동, 상봉동, 신내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3% 상승을 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 다시민이나 전농, 제기동 위주로 상승해서 0.02% 상승을 했고, 성북구가 0.02% 상승을 했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 상황을 보면, 보유세 부담이라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이제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어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일동, 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01%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부 구축이랑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송파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천구가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해서 0.02%, 영등포구가 여의도 등 일부 구축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제 평균 수치이고, 서울의 이제 일부 지역, 일부 인기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도 줄어들었지만 이 매매 가격은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분위기는 이 평균 수치보다는 상승폭이 이제 높은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0.03% 상승을 했고, 미추홀구가 이제 영종 한양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11% 상승을 했고, 부평구가 0.08% 상승을 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 0.04% 상승한 반면에 남동구 같은 경우 이제 노후주택이나 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랑 동일하게 0.12% 상승을 했는데,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 역세권과 이제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기흥구가 0.43% 상승을 했고, 수지구가 0.30% 상승을 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기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해서 0.28% 상승을 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태릉골프장이나 갈마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6% 상승을 했고, 반면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대광역시랑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0.32% 상승을 했고, 유성구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세종시의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와 인접한 기적동과 또 입지 여건 양호한 전민동, 문지동 위주로 상승해서 0.64%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가 0.39%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 이제 판암동 구축이나 신흥동 일부 대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29% 상승을 했고, 중구가 0.07%, 서구가 0.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이번 주에도 상승률이 전국 1등인데 0.66% 올랐어요. 세종시는 지난 3주간 상승폭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이나 조치원 일부 구축 위주로 상승했는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전체적인 상승폭은 좀 축소되면서 0.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세종시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8개 도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도 충남이 상승률 1위인데 상승폭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13% 상승을 했고, 강원도가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0.11% 상승을 했고,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충북 같은 경우가 이제 보합으로 전환이 됐어요. 충남의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돼서 0.37% 상승을 했고, 계정시가 0.22% 상승을 했고,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예산군, 보령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가격 변동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 수도권 및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축소됐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이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이제 상승률 1등이에요. 1.46%.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했고, 울산 같은 경우 0.43%, 대전 같은 경우가 0.37%, 경기가 0.22%, 강원도도 지금 0.22% 많이 상승을 했어요. 충북이 0.17%, 충남이 0.17%, 서울이 0.11% 상승을 했고, 대구, 경북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제주만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격 변동률이 평균치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등 같은 경우 상승폭이 이제 축소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몇 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서울이 이제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경기도로 번진 전세값 오름세, 일산 같은 경우가 전세를 10억을 찍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임대차 3법 시행이 한 달 지났는데, 킨텍스 원시티 M2 104제곱평방미터 전세값이 석 달 만에 2.5억이 돼서 10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얘기. 광명, 과천 등도 신고가가 속출이 됐고, 서울에서 밀레나 이제 수요자가 유입이 되고, 이 3기 신도시 이제 청약 대기자까지 이제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신고가를 이제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산 동구 같은 경우가 7.5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올랐고, 6억이었던 게 8억. 광명 같은 경우, 광명역 써니플레이스 같은 경우 4.7억이었는데 5.5억으로 올랐고, 과천 같은 경우도 7.1억이었던 전세값이 8억으로 올랐고, 남양주 다산 같은 경우도 4.5억이었던 전세값이 5억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현재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상황이 평균치를 보면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서울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0.01%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거주 여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역세권이나 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성북구 같은 경우가 기름뉴타운, 종암동,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마포구가 0.15% 상승을 했고, 은평구가 응암동, 불광동, 녹번동,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13% 상승을 했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0.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의 상황을 보면 강동구가 이제 강일동, 암사동, 고덕동 등 정조 환경이 양호한다는 위주로 상승해서 0.18%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양호한 서초동, 그리고 정비사 위주 수요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성포구 같은 경우는 잠실, 신천동, 풍납동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학군 수요 있는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15% 상승을 했고, 동작구 같은 경우가 0.09% 상승을 했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신림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중구 같은 경우가 영종도 내에 있는 신도심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서 0.41% 상승을 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 송도동 위주로 상승해서 0.15%,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 전환되면서 0.10% 상승을 했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수원시 건성구 같은 경우가 세리동이나 호매실 지구 등 교통여건 및 기반시설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62% 상승을 했고, 용인시 기흥구가 보정동, 보라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50% 상승을 했고, 광명시 같은 경우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하안동, 일직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49%, 과천시 같은 경우도 대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45%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때문에 지난주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0.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오대광역시랑 세종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0.43%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 지난주랑 이제 비슷한데 0.37% 상승을 했어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여건이나 학군 우수한 지적동이나 상대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62%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갈마동, 관저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39%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가 법동, 석봉동 등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37% 상승을 했고, 동구가 0.19%, 중구가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1.46% 상승을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고, 전세 매물 부정형에 있는 가운데 행복도시 및 조치원을 위주로 상승해서 1.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개 도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특이한 게 강원도예요.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면서 0.22% 상승하면서 상승률 1위예요. 충북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었고, 충남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이번 주에는 강원도가 상승률 1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가 0.49% 상승을 했고, 태백시 같은 경우가 0.16% 상승을 했고, 촌천시가 0.14%, 강릉시가 0.08%, 삼척시가 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강원도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는 이제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이제 상승률이 이제 둔화는 됐지만 상승률 1위예요. 세종시 이제 상황이 어떤지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세종시에 대해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세종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전용면적 이제 80세제곱평방미터가 10억을 넘었다. 그런 기사가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이 기사는 이제 서울경제 기사인데, 천도론에 반년 만에 4억이 쑥 올랐다. 전용 80세제곱평방미터가 11억 실거래 나왔다. 여기서 언급된 아파트가 이제 어떤 아파트냐면, 세종시 이생활권에 있는 세롬동 새뜸마을 11단지.
전용면적 이제 84제곱평방미터가 10억 클럽에 이제 가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4억 5,569만 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7월보다 14.7%가 상승을 했고, 지난해 12월보다는 50.8%가 뛰었다. 정책 실패나 섣부른 발언이 아파트 시장이 이제 부질렸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국민은행 자료인데,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예요. 5월 달에 3억 5,771만 원에서 6월 달에 3억 7,329만 원을 찍더니 7월 달에 3억 9,733만 원, 8월 달에 4억 5,569만 원. 그 세종시 아파트의 이제 평균 매매가가 몇 달 만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사에서 언급됐던 세련된 새뜸마을 11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련된 새뜸마을 11단지가 그 더샵 힐스테이트인데, 이 자료는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 자료예요. 2020년 7월달이랑 8월달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7월 7일날 14층이 이제 9억 3천원 찍었다가 7월 27일날 12층이 11억이 신고가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기사에 나왔던 얘기고, 8월달에는 84제곱평방미터가 신고된 게 없어요. 그럼 새뜸마을 11단지가 작년부터 실거래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새뜸마을 11단지의 작년 9월부터 이제 실거래 최고가 변화 추이예요. 작년에 2019년 9월 같은 경우 7억이 이제 최고가로 신고가 됐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7억 2천이었어요. 11월 달에 7억이 신고되다가 12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상승되면서 8억 1천이 신고가 됐고, 2월 달에는 9억이 신고가 됐고, 6월 달에는 9억 2천. 올해 이제 7월 7일날 14층이 9억 3천에 신고가 됐었는데, 7월 27일날 12층이 드디어 10억을 넘겨서 11억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된 거예요. 이 세롬동에 있는 새뜸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인기 단지였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높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1억에 신고된 이 건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11억에 신고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건이기 때문에 9월 달의 상황을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11억에 신고된 이 실거래가가 9월 이후에도 과연 유지가 될 건지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이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균 매매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일부 몇 개 아파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종시 아파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의 최고 실거래가 이제 비교 차트예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2019년 6월 최고 실거래가고,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2020년 7월에 최고 실거래가예요. 이 위에 있는 빨간 박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7월, 8월에 6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한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1생활권 아파트들인데, 고운동에 있는 가락산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2억 9천이었는데 올해 7월에 5억이 신고가 됐어요. 아름동 범지기마을 1단지 같은 경우 3억 9,800이었는데 올해 6억 5천이 신고가 됐고, 종천동에 있는 가재마을 7단지 같은 경우 4억 3천이었는데 올해 6억 1,800을 찍었다가 8월 달에 6억 7천까지 이제 신고가 됐어요. 어진동에 있는 한뜰마을 3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1,500이었는데 올해 7억이 신고가 됐고, 도담동에 있는 도란마을 10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4억 7천이었는데 올해 7월에 이제 7억이 신고가 됐었는데 8월에는 8억 7천까지 지금 신고가 돼 있어요. 세련동의 새뜸마을 10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6억 5천이었는데 올해 8억 9천이 이제 신고가 됐다가 최고가가 이제 9억 2천이 신고된 게 실거래가가 나왔어요. 다전동의 가원마을 10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3천이었고 7월달에 이제 8억 2천이 신고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8억 9천이 최고가가 또 신고가 돼 있어요. 한솔동 천마을 이제 1단지 같은 경우는 3억 9천이었는데 6억 3천이 신고가 돼 있었고, 삼생활권의 대평동의 해든마을 1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6천 5백이었는데 8억 2,300이 신고가 돼 있다가
9월 달에 지금 9억 5천이 최고가로 신고가 돼 있어요. 보람동의 이제 호령마을 6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4억 7천이었는데 올해 지금 7억이 신고가 돼 있고, 소담동의 세샘마을 3단지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억 8,500이었는데 올해 7월에 6억 7천이 신고가 됐다가 7억 5천이 또 최고가로 신고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8월 달에는 26층 같은 경우 8억 9,600이 신고가 돼 있어요. 이 케이스도 고층의 이제 특이 케이스지만 굉장히 가격이 이제 높게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방곡동 이제 초르베마을 4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7억 2천이 신고가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7억 6천까지 최고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매매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평균 매매가가 이렇게 이제 높게 올라간 거는 이렇게 몇 개 이제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1세대권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1세대권 아파트 단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세대권이 여기까지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어진동, 도담동, 이 아파트들이 저평가되어 있던 아파트들이 2배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렇게 높게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까지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세종시 아파트의 이제 평균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서울과 대전과 세종의 주간 아파트 이제 변동률 그래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0.02%에서 이번 주에 0.01%, 대전 같은 경우는 0.27%에서 이번에 이제 0.32%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산이 만들어졌어, 산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급격하게 이제 2.95% 상승을 하다가 2.77% 상승을 했고, 2.48% 상승을 하다가 1.59% 상승을 했고, 이번 주도 0.66% 상승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세종시의 이제 변동의 그래프인 이 한 달간의 이 그래프는 비정상적인 그래프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건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세종시예요. 이 세종시의 이제 미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슈가 아니었어도 세종시는 그러니까 전국의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이런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이제 향후에 이제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이 되든 아니면 딜레이가 되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양상을 겪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세종시가 이제 올해 변동폭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세종시의 상황을 대전과 연계해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